거의 12시는 다 됐네. 아까 그때 카야기 작가님이 오신 것 같은데. 왔다고? 예, 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방송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지. 안 오신 것 같아요. 뭐 들어오면 되지, 뭐. 옆에 이거 출연처럼 그 옆에 앉았으면 되지. 들어오세요. 브레이크 타임. 아니, 뭐, 그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밖에서 얼쩡거리고 들어오면 되지. 문 닫고. 안에서 구경하면 되지. 예?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튕겨가지고. 응? 방금 튕겼던데. 예, 튕겼어요. 요거 두 개.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으면 반응을 보여줘야지. 한 20. 나도 치놓고 오렌지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쪽 한번 보세요. 싫어. 자, 방금 손님이 왔습니다. 지금 방송이 벌써 노출됐어요. 자, 오신 분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예, 방송이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한 번씩 끊겨요. 이 문제는 아마 와이파이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LTE로 방송했을 때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계속 끊깁니다. 자기가 알아서 끊어줍니다. 별풍으로 소고기 사 먹으려면 많이 싸야 돼, 많이. 별풍 하나 100원인가 그랬죠? 60원, 제가 하나 60원. 그 6만원 만들려면 6,000개를 받아야 되고, 한 만 몇천 개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겠습니다, 그죠? 보통 한 2시간 방송하면 방송이 한 4번, 5번 끊겨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한 번씩 끊기니까. 오늘 소리는 어떻습니까? 조명하고 소리. 괜찮아요? 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조용히 해야 안 해도 됩니다. 다 들립니다. 오늘은 뭘 했냐면 위치를 바꿨어요. 칠판을 등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많이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좀 그렇게 밝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돌렸고, 그 다음에 앞에는 LED 등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이마가 지금 광택이 나죠, 그죠? 얼굴은 이제 덜 시커매면서. 자, 브렉시서님 최근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방송 자세 불량이 지금 막 건지를 쌓고. 자, 궁금한 거 계신 분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우리 카야기 작가님은 궁금한 거. 얼굴은 노출 안 됩니다. 릴 오일요. 제가 팝니다. 구리사 오일 다 있어요. 보통 가격이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 합니다. 근데 구리사는 오일 사려면 거의 평생 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쓸 일이 거의 없는,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그걸 다 써가지고 할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제 거 그냥 씁니다. 쓰라고 하거든요. 저도 뭐 평생 못 쓰는데, 오게 되면은 제가 릴 정비할 때 걱정 말고 해라. 그 대신 할 때 릴 정비할 요령입니다. 하나씩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 꺼내가지고 닦아야 됩니다. 닦고 놓고, 하나 꺼내가지고 닦고 놓고. 왜냐면 하나 가지고 한참 쭉 누르면서 머리에 기억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종이를 깔고 한다든지 천을 깔고 한다든지 하죠. 절대로 깔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할 때 발로 한번 푹 차버리면 다 습기입니다. 그래서 깔지 말고 그냥 바닥에 놔라. 만약, 그리고 뺄 때 항상 뒷면을 쳐다봐라. 워셔가 붙어있는지. 떼가지고 방향 그대로 일렬로 쭉 넣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조립이 안 되게, 만약에 이상하다, 성질 내지 말고 누가 그걸 싸가지고 버리려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봉지 그대로 싸.
아니면 제가 일단 봐줍니다. 제가 봐주고 워셔 같은 건 정말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 분해도가 없으면 그냥 봉지 그대로 싸라 그럽니다. 싸가지고 택배 보냅니다. 조립 다 해가지고 정비 다 해 갖다 씁니다. 겁먹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술 먹고 분해하지 마라. 술 먹고 분해서 꽤 많습니다. 내가 겨울 되면 옛날에는 뭐 했냐면은 겨울 되면 릴 정비 번개를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릴 정비 자기가 쭉 하고 제가 가면서 한 번씩 봐주고 모르면은 중간에 사진 찍으면서 한번 해봐라. 그것도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조립하는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워셔가 뭔가 하면 동그랗고 납작한 엽전 동전 있죠. 동전 엽전 있죠. 구멍 뚫린 거. 그게 납작하고 미세한 것들이 유격 조정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걸 워셔라고 합니다. 질문이요. 예. 지난번에 분해를 했다가 한번 했는데 예. 부품이 남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하는데 동작은 지장 없죠. 별 이상 없이 그냥 예. 유격이 했는데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해도를 찾았어요. 지금 방금 하늘보자님이 분해 조립했는데 부품이 남았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워시 같은 게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와셔 하나하고 예. 2개가 남았는데요. 예, 예. 와셔 하나하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가 조그만 게 남았어요. 예. 어디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워셔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분해도를 하나 구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예. 그 릴 분해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조립하든지 지금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겠죠. 그죠? 워시 빠지면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어딘가 유격이 있다든지 뭔가 이상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분해도 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혹시 이상 더 망가질까봐 예쁘게 그냥 모셔놓고 있습니다. 예, 그린파파님이 이제 오일은 아무거나 쓰면 큰일 난다. 당연하죠. 식용유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참기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릴 오일이 대체할 수 있는 오일도 있습니다. 뭐 재봉틀 기름 쓴다든지 뭐 엔진 오일 쓴다든지 하는데 릴 오일 얼마 안 하거든요. 오래 씁니다. 오일 하나 사놓으면은. 특히 어떤 거는 릴을 사면은 오일이 같이 들은 거 있어요. 예,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음주분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릴산 맡기는 거는 어떤 경우 릴산 맡기냐면은 나중에 베어링을 간다든지 그냥 정비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수리라든지 베어링 개초에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릴 샵에 맡기면 좋습니다. 맡겨도 한 3만원? 청소만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15,000원에서 2만원 받거든요. 근데 릴 베어링 가게 되면 베어링은 자기가 갈더라도 하나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베어링 몇 개 가면 한 9,000원 되잖아, 3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릴 정비하고 청소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샵에 맡기는 겁니다. 한 3만 원 정도, 3만 원대 정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청소하는 거는 본인이 하시고 수리, 베어링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일일이 하나 구매하고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수리하는 비용, 자기 그 비용이 만원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는 거는 수리, 세천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샵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비가 아니고 손보여야 될 거 있다. 샵에 맡겼어요. 드랙 찌른 거는 한번 해보세요. 드랙 분해 다 해가지고 다 씻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안 되면은 업체에 보내면 됩니다. 그 업체에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사소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하고 좀 큰 거 있을 때는 보증카드로 사용해서 처리하세요. 처리하면 되니까. 보증카드 다 쓰고 나도 나중에는 샀을 업체들 많습니다. 정비업체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천아님 같은 경우는 릴 안에 들어가는 구리스도 메이크업이 건조하는 게 틀리다는데 특히 고가 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지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좋지만은 굳이 반드시 필요는 아닙니다. 예, 그거랑 똑같아요. 자동차를 파는데 외제차 사는데 반드시 무슨 오일 무슨 거 넣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굳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는 그거 아니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이 가장 잘 맞게끔 해놓은 거죠. 최적의 성능이 내, 최고 성능을 내게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게 있죠. 그 최적인 게 있습니다. 가서 테스트 했을 때
그게 가장 잘 맞는 겁니다. 자, 12시 넘었으면은 또 한 명이 올 시간이 돼갑니다. 뉴베스입니다. 아, 뉴베스가 제가 어제인가 카톡을 잠시 보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주짓수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뒹굴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 둘이가 옆에 놀고 있어. 애도 와가지고 한 명은 딸은 아빠 편을 들고 아들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더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같이 힘쓰면서 씨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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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많이 떠들 때마다 저도 천천히 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아, 세철아님 퇴근하면 일이 오겠네. 아, 소리시아님이 선조도 쪽 양식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식장 주변 카핏이 주의할 점과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자, 양식장 같은 경우는 소리시아님 그 호비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호비 같은 미라지 조심하셔야 돼요. 미라지 걸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 주변에는 그 배들, 양식 주인이라든지 배들이 거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걸고 하거나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채비를 내리게 되면 그 주변에 미끌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장이 어떤 곳에 있는지 잡아야 됩니다.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조류가 좀 덜하고 바닥이 밋밋한 곳이 많습니다. 뭘 잡을 거냐에 따라서 양식장 주변에 낚시하게 되는데, 남도 갔을 때는 양식장 주변에서 감성돔이라든지 다른 고기 잡을 때 양식장 주변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뭘 잡을 거냐, 우를 강화 잡기 위해서는 양식장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낚시를 할 거냐, 어종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프가 많이 있으니까 그 로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켜보면 장애물이죠. 장애물에 고기들이 와 있기도 합니다. 남도는 감성돔 낚시 어디서 합니까? 뗏마들이 전부 다 양식장 고표 걸고 낚시하잖아요. 근데 선유도 가서 뭘 잡을 거냐 라는 게 중요합니다. 셔츠라님 감사합니다. 19개 감사합니다. 와우! 물방울이 하트 뿅뿅뿅뿅. 포인트, 양식장 포인트. 대상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쉬는 타임입니다. 질문 있기 전까지 저는 쉬겠습니다. 옛날에는 제 휴대폰으로 이거 촬영할 때는 카톡 오거나 알림 오면 방송 다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개통 안 된 휴대폰이에요. 똑같은 모델. 어탄 배터리만 5개예요. 아니, 어탄이란다. 휴대폰 배터리만. 지금은 상시 전원 연결해놨죠. 예, 그린파파님이 질문하신 게, 빅소드 패들리스트가 스펙 30g 정도인데, 메탈 40에서 60g 써도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30g 기준이 뭔가 하면은, 로드마다 스펙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160g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 스피닝 로드는 그 그람 수가, 베이트의 그람 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캐스팅 했을 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수직으로 내려서 낚시하는 기준이냐, 수직으로 내려 적킹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냐, 캐스팅의 기준이냐. 근데 이거 패들리스트 같은 경우는 30g은 캐스팅 그람 수입니다. 30g 캐스팅 할 수 있다는 거는 40, 60g 수직으로 해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40, 60g을 캐스팅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캐스팅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텐션으로 날려야 됩니다. 수직으로 내린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 헤비대 썼는데 헤비대가 그 베스트 헤비대 보면은 무게가 1온스 반, 1.5온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캐스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봉돌 수직으로 다운샷 할 때 어떻게 씁니까? 30호 봉돌을 산다는 거예요. 30호 봉돌 몇 무게가 얼마죠? 100? 한 10g 되죠? 수직으로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캐스팅 기준이냐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적킹할 기준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 브락스사님, 양식 주변에서 낚시하면 뭐라고 한다고? 예, 맞습니다. 양식 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때 카약을 묶으면 양식장 거기에 움직인다든지 사실은 안 움직이거든요. 배가 달면 문제가 되지만 카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싫어합니다. 왜냐, 그물 치놓고 했는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백조기 잡으러 갔는데 누가 저를 자꾸 떠내니까 부평하면 그런 거예요. 그 카약 끌고 그 뒤에도 카약 끌고 그 뒤에도 카약 끌고 세 대를 끄니까 부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럼 부표 걸고 배가 오면은 부표 안 그런 것처럼 패들로 살살 움직이면 그런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그 로드 길이 같은 경우는 캐스팅 하는 거는 한 76피트나 83피트 정도 쓰시면 되고 7680 정도. 저 같은 경우는 76도 쓰고 83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때는 76을 쓰고 그 다음에 삼치라든지 그거 전문적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83을 들고 가거든요. 릴 사이즈도 다르게 합니다. 76에는 2,500번, 83에는 3,000번을 달아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가볍게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손만 더 많이 잡는 것보다 손맛을 즐기려고 좀 부드럽고 약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보통 2m 10, 7피트를 안 넘습니다. 7피트 안 넘고 수직을 하는 정도니까 6023, 7피트 이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7피트 쓰면 좋은 게 앞으로 돌리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피트 쓰면은 요렇게 잡고 요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낚시할 때 팔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선상에 나가면 딱 자세하잖아요. 칼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리 사이 끼워 넣기도 하고 저 같은 어깨 걸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편하게 많이 씁니다. 걸쳐 놔두기도 하고 굳이 정자세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리도 어떻게 하느냐? 책상 다리 하고 있다가 다리 쪼글째 앉아 있다가 옆으로 걸터 앉아 있다가 다리 옆에 다리 펴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옆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리 엉덩이 안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에서 16시간 카약 타는데 엉덩이 안 아프려면 자세를 계속 바꿔야 돼요. 쿠션 깐다 가지고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자세를 계속 바꿔주면 괜찮습니다. 카약이 작다니면 얼굴이 반만 딱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일 것 같죠? 지금 보이고 있어, 지금. 그지? 그냥 몸만 보이네. 고개만 안 보이네. 카메라 돌리면 보여요, 또, 그것도. 왜, 재진 거 있습니까? 자, 또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그 다음에 쇼크리드. 저는 쇼크리드 묶었습니다. 쇼크리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쇼크리드 쓰는 거는 그 이유를 알고 써야 돼요. 옆에 누구냐 물어봅니다, 브라스사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고, 앞에 한 분이 있고, 저쪽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제 동호회 회원분들은 카메라를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집사람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네, MP3 플러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글 쓰려면은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 촬영하고 제 모습 넣은 거, 제 목소리 넣는 거 얼마나 어색한 줄 아닙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텀에서 크림파파님 또 질문하시네요. 어텀에서 웨이포인트 찍고 다시 그 점으로 가서 수직으로 내리면 바로 그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어텀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6m입니다. 6m이기 때문에 그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 가서 내리다 되고, 그 채비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조류가 이리 흘러온, 여기, 포인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류가 이리 흐릅니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넣고 싶으면은, 카약이 여기 가서 내리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넣습니다. 여기 지나가서, 채비를 내려서 바다를 찍고 오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파파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그 자리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인근 자리다. 그 고기가 나오면 그 인근에 고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한 마리 잡았단 말은 그 주변에 최소한 고기가 5마리 이상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면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은 고기는 있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없는 곳에는 없습니다. 구름고기님이네요. 자, 구름고기님, 저도 검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름고기님, 기억했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 구름고기님 지금 이제 매물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타보니까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같은 브랜드, 같은 메이커인데도 길이가 조금 차이 나고 폭이 조금 차이 나는 게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댓글. 카약 타고 낚시할 때 발을 잎에 물이 담근 거하고 올린 거하고 안전성이 어느 게 더 좋으냐? 당연히 물에 담그고 있는 게 안전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 담그고 있으면 카약이 움직이는 것도 발이 좌우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담그는 이유는 저희는 안전성이 조금 약한 카약은 안전성 때문에 발을 담그고 낚시하는 거고, 저희는 바람이 밀려가지 말라고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하라고. 한여름에도 낚시할 수 있는 거는 카약밖에 없습니다. 보트 더워서 굉장히 힘듭니다. 갯바위도 힘들죠. 선상 힘들죠. 카약은 발을 물을 담그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더위를 훨씬 적게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다양한 자세를 다 취합니다. 자세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래 엉덩이가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거든요. 한 자세를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타세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별 차이 모르겠다. 너울 큰 거 오고 백파 치고 할 때 발 담그고 보세요. 그때 차이 납니다. 훨씬 더 움직임이 더 적어집니다. 예, 천육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 구름고기님 그게 트라이던트가 아니고 울트라예요. 트라이던트 울트라. 예, 그렇게 적혔을 겁니다. 제가 트라이던트 잘못 봤나? 예. 트라이던트는 그냥 트라이던트 적혀있고, 트라이던트 울트라. 뒤에 작은 글자가 실제 모든 명입니다. 자, 천중님, 대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검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죄송한 건 없습니다.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제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할 때 스피커폰인데 다른 분도 그 소리가 다 들렸나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 목소리 말고 전화에서 나온 목소리가. 다시 또 오시네요. 26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26분. 문기님 시간이 26분 지나면 지금 끊길 수가 있는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한번 터치 한번 해줘 보세요. 그냥 화면을요. 네, 한번. 세천아님이 질문했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날도 무지 더운데 민물이나 어디 가서 카약 레스큐 교실 한번 운영하면 시간 뭐 도움 될 것 같아. 예, 좋죠. 항상 저희 한참 여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여름 7월 말 8초 되면은 고기가 가장 안 나오는 시기거든요. 바다도. 그때 저희는 이제 민물 가서 레스큐 연습하고 그때 놀거든요. 올해도 교육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좋겠죠. 지금 8월 초에 행사 잡혀 있어가지고 그 행사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행사 때. 그 다음에 그린파파님이 카약 보조백 꼭 필요한지 만약 단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달지 말라고 권합니다. 달면 안 된다고 권합니다. 자, 자전거 탈 때, 두발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를 답니까 안 답니까? 자전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바퀴 두 개니까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조바퀴를 생각합니다. 타기 이전에. 근데 타보고 나면 아무도 안 단다면 다 떼버린다는 거예요. 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약을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조 부력을 달고 있습니까? 안 답니까? 아무도 안 달죠. 항상 입문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카약은 옆에 보조 부력 안전성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전성이 아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자전거에 보조바퀴 단다고 더 안전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카페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했었고 보조바퀴 달지 마라. 보조바퀴인데 보조부력 달지 마라. 굳이 안 달아도 낚시하게끔 카약 만들어져 있다. 낚시하기가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단다고 더 좋아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굳이 안 달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리 시간이 스피커가 이제 가까이 되면 들린다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화하게 되면은 스피커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